오늘부터 창고 앞이 부장님 자리예요. 총무팀 직원이 창고 앞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25년 일한 박 부장 책상엔 컴퓨터도 치워지고 전화기 하나만 덩그라니 남았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안 나갔네. 늙었으면 이제 좀 나가주지 왜 버티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창고 앞 박 부장을 보며 수군거렸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부장 제발.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해요. 오전 8시 20분 성일테크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박지만은 평소처럼 회사 건물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려고 천천히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검은색 아반떼 한 대가 쌩하고 끼어들더니 박지만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박지만의 몸이 앞으로 쿵 하고 쏠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영업이팀 김대리였습니다. 30도 안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김대리는 박지만의 차 쪽을 힐끗 보더니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여긴 임원 자리예요. 저쪽으로 가셔야죠. 말투는 공손한 척했지만 눈빛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박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후진해서 구석자리로 차를 옮기는 내내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출근 인사를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도 박지만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컴퓨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박지만이 자기 자리로 걸어가는데 총무팀 직원이 종이박스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오늘부터 자리 옮기셔야 해요. 어디로요? 저기요. 총무팀 직원은 손가락으로 사무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창고 옆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구석진 자리였죠. 박지만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새 자리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작게 쑥덕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지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박스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서랍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전화기 한 대와 메모지 한 뭉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지만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IT팀 직원 2명이 박지만의 옛날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컴퓨터 모니터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본체도 드러냈습니다. 저기, 그게 제 컴퓨터인데요. 박지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IT팀 직원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보안상 회수합니다. 지시받았어요. 딱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슬쩍슬쩍 눈길만 주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요. 누군가 소리쳤고 부서 사람들이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복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박지만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요. 박지만은 혼자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쟁반을 들고 밥과 국,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찾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테이블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 박지만이 쟁반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후배가 얼른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여기 자리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은 딴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지만은 쟁반을 다시 들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창문도 없는 벽 쪽 테이블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떴습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던지면 다들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박지만의 테이블만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이 쟁반에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진짜 아직도 안 나갔네. 명퇴 안 받았나 봐. 쯧쯧. 발걸음을 멈출 뻔했지만
박지만은 그냥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내내 박지만은 전화만 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면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서 담당 부서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어서요. 그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 불이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수고하세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지만에게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다 꺼진 사무실에 박지만만 남았습니다. 박지만은 서류 몇 장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딱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8시 반쯤 되어서야 가방을 들었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박지만의 구두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시트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입가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박지만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2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중얼거린 목소리가 텅 빈 차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청구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교 마크가 찍힌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뜯어보니 아들 등록금 고지서였습니다. 박지만은 고지서를 든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등록금. 버텨야 하는데. 거실에서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만은 고지서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국을 떠서 박지만 앞에 놓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박지만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나 회사 그만둘까?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박지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또 뭐라 했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지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정말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박지만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밥을 떴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지만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규칙적인 숨소리를 냈습니다. 박지만만 눈을 뜬 채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박지만은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자꾸만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비키라던 김대리, 컴퓨터를 들고 가던 IT팀, 직원, 식당에서 자리를 막던 후배, 복도에서 들렸던 수군거림. 박지만은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만의 이런 처지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10년 전이었습니다. 박지만이 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사실 박지만은 남들보다 빨리 부장이 됐습니다. 실력이 워낙 뛰어났거든요. 입사 10년 만에 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보통은 20년은 걸리는 자리였어요. 회사에서도 박지만을 인정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해 보였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같은 부장들이 박지만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먼저 올라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친구 윗사람한테 잘 보이긴 하나 봐. 나이도 어린 게 벌써 부장이야. 우리보다 한참 늦게 들어왔으면서. 박지만은 그런 시선을 느꼈지만 그저 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묵묵히 맡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떨어졌습니다. 차세대 소재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될 만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회사가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박지만이 실무 총괄을 맡았습니다. 함께 일할 부장 3명이 더 배정됐습니다. 모두 박지만보다 선배였고
박지만을 곱게 보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지만은 밤낮 없이 연구소를 오가며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가 수첩 한 권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였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연구소 모니터에 마지막 수치가 떴습니다. 박지만은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어. 함께 밤을 샌 팀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지만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지만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게시판에 올라온 프로젝트 성과 발표문을 보고 박지만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 적혀있던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지만의 이름은 작은 글씨로 참여자 명단 맨 끝에 있었고 맨 앞에는 함께 일했던 부장 3명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지만은 곧바로 인사팀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장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총괄해서 만든 보고서인데. 인사팀 과장은 서류를 흘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회사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부장님. 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저도 할 말 없어요. 더 위에 말씀하세요. 더 위라는 게 누군지 박지만도 알았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선배 부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무렵 부장 3명은 회사 근처 고깃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비싼 고기를 구우며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과로 우리 셋 다 임원 확정이야. 박지만, 걔는 그냥 이름만 끝에 넣어주면 돼. 어차피 말 안 하는 애잖아. 나이 어린 게 부장된 주제에 까불면 안 되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한 달 뒤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지만은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박 부장 말이야, 융통성이 좀 없어. 맞아요.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더라고요. 일만 하는 스타일이라. 사람 관리가 안 되죠. 박지만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요. 승진 발표가 났습니다. 박지만은 분명히 이번에 올라갈 거라고 들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으니까요. 그런데 게시판에 올라온 명단에 박지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함께 일했던 부장 3명은 모두 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과급도 엄청나게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회사가 이번 프로젝트로 큰 돈을 벌었으니까요. 박지만은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출력된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배 한 명이 박지만을 불렀습니다. 회사 근처 술집이었습니다. 안주도 시키지 않고 소주만 몇 병 놓고 마셨습니다. 선배가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야, 박지만. 너 왜 줄을 안 서? 예. 굽신굽신도 좀 하고 골프 치러 같이도 좀 가주고. 그래야 위에서 봐주지. 선배님, 전 그냥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선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어딨어. 이러다 진짜 끝까지 부장이야, 부장. 박지만은 소주잔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목으로 넘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점심 약속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때도 박지만이 오면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박지만 부장, 성과 부풀렸다던데.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사람이래. 융통성도 없고. 그래서 승진 못한 거구나. 나이만 어리지 실력은 별로인가 봐. 박지만은 그 소문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중얼거린 목소리가 타일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지만은 창고 옆자리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25년 된 수첩이었습니다. 박지만은 수첩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빼곡한 손글씨가 가득했습니다. 회사 서버를 처음 만들 때 기록해뒀던 설계도와 메모들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10년 전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밤새워 적었던 기록들이었습니다. 박지만의 손글씨가 페이지마다 빼곡했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박지만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부터 박지만의 회사 생활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진에서 밀려나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결국 창고 옆 구석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였습니다. 일찍 부장이 됐던 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박지만을 끌어내리기 위해 성과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능력 없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25년을 일했지만 남은 건 낡은 수첩 한 권뿐이었습니다. 박지만은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창고 옆자리는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지만은 평소처럼 창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복도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회의 몇 시더라? 10시요. 빨리 가야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지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회의인지 몰랐거든요. 컴퓨터가 없으니 회의 공지 메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박지만도 복도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회의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회의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영업팀 대리였습니다. 부장님, 회의 안 들어가세요? 박지만은 멈춰 섰습니다. 무슨 회의인데요? 아, 오늘 분기 실적 보고 회의요. 전 부서 참석인데. 대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지만이 회의 공지를 못 받았다는 걸 눈치챈 거였죠. 아,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박지만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대리가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전이었습니다. 박지만은 1층 휴게실로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윙윙 소리를 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빨리 좀.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박지만은 컵을 받자마자 얼른 비켰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그 직원은 자판기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박지만은 뜨거운 커피컵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싫었거든요. 오후였습니다. 박지만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왜? 우리 팀에 박지만 부장님 있잖아. 그분 때문에 팀 분위기가 완전 죽었어. 아직도 안 나가셨어? 언제 나가시려나?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박지만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세면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만은 한참 뒤에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입사 동기인 김학수가 박지만의 자리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만아, 잠깐만. 왜 그래? 김학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명퇴 대상자 명단 봤어? 박지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우리 다 들어갔어. 무슨 소리야? 김학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인쇄된 명단이었습니다. 박지만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명단에는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학수, 최재우, 윤영미, 장도영. 모두 박지만과 함께 입사한 동기들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죠. 왜? 우리만 골라서. 박지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뭔가 이상해. 우리만 딱 골라서 넣었어. 김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지만이 넌 살아남았나 보다. 그날 저녁 박지만은 인사팀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인사팀 직원 2명이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퇴 명단 전략기획실에서 직접 올렸다면서? 보통은 우리가 정하는데 이번엔 위에서 직접 명단 내려왔어.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딱 그 사람들만? 박지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략기획실. 오상혁 실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퇴근 후 박지만은 회사 근처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김학수, 최재우, 윤영미, 장도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5명이 좁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최재우가 소주병을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우리만 골라서 명단에 올린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주잔만 오갔습니다. 장도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늙은이들은 나가라는 거지 뭐. 윤영미가 잔을 비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찝찝해. 너무 계획적이야. 우리 5명만 딱. 김학수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애 대학 이제 갔는데 등록금은 어쩌냐고. 나 진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학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박지만도 잔을 들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소주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박지만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어요? 박지만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회식이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퇴 대상자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술 냄새 나네요. 많이 마셨어요? 조금. 먹었어. 박지만은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박지만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자기 동기들만 명퇴 대상이 된 걸까? 전략기획실에서 직접 명단을 올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다음 날 아침 박지만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창고 옆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이러다 나도. 중얼거린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흩어졌습니다. 박지만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기록들이 빼곡한 수첩이었습니다. 박지만은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죽 표지가 손에 닿았습니다. 25년 전 처음 회사 서버를 만들 때 쓴 수첩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회사 지하 1층 보안실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익, 삐익. 귀를 찢을 듯한 소리였습니다. 관제센터 모니터에 빨간 불이 번쩍번쩍 깜빡였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보안팀 직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게?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시스템 오류, 서버 다운, 접속 불가.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버가 전부 다운됐어요. 새벽 6시 공장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아침 첫 근무조 작업자들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계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윙윙거리는 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는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왜 안 돌아가? 작업자 한 명이 스위치를 다시 내렸다가 올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뭐야, 고장났어? 모르겠어요. 전원은 들어오는데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공장 안에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물류 창고였습니다. 출하 대기 중이던 트럭 기사들이 창고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물류팀 직원이 손에 든 태블릿을 계속 두드렸지만 화면은 먹통이었습니다. 언제 풀려요? 배송 시간 다 지나가는데. 트럭 기사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물류팀 직원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먹통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이 벌써 1시간인데요. 짜증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창고 앞 도로에 트럭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오전 8시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박지만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집에서 나와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지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차가 많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엔 주차장이 한산한데 오늘은 거의 만차였습니다. 본사 건물 정문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습니다. 카드키를 찍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빅- 빨간 불만 들어왔습니다. 이거 왜 이래? 박지만이 다시 찍어봤습니다. 여전히 빨간 불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부터 출입 시스템 다 먹통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수동으로 열어주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서버가 터졌나 봐요. 지금 회사 전체가 난리예요. 박지만은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분씩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직원들은 모니터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이것 좀 봐. 로그인도 안 돼. 나도 그래. 서버 접속이 아예 안 돼. 메일도 안 열리고 업무 프로그램도 먹통이야. 복도에서는 IT팀 직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 전화기를 들고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지만은 창고 옆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 옆부서 직원이 지나가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전산이 다 죽었다는데. 박지만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7층 회장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10시나 돼야 출근하는 회장이 벌써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급 연락을 받고 집에서 급히 달려온 거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장이 탁자를 탁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IT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전산이 전부 마비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야? 생산 시스템, 물류 시스템, 보안 시스템. 모든 게 멈췄습니다. 백업 서버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복구는 언제 되는 거야? IT 팀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원인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보안팀장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저희 서버 안에 차세대 소재 개발 데이터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만약 이게 외부로 새어나가면. 보안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는 끝입니다. 정부 조사 들어오고 주가는 반토막 날 겁니다. 아니, 반토막이 아니라 폭락할 거예요.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갈 겁니다. 임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절대로 외부에 알려서는 안 돼.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외부 업체 불러서 고치면 되잖아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소문이 나. 국가 전략 기술이 담긴 서버라는 게 알려지면 우리 모두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부에서만 처리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극비로 진행해. 회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사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시스템 점검 중이오니 모든 직원은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만도 방송을 들었습니다. 창고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전체가 멈춰 있었습니다. IT팀 직원들만 정신없이 뛰어다닐 뿐이었습니다. 박지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회사 안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하 1층 보안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보안팀 직원 3명이 컴퓨터 여러 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딱딱 울렸습니다. 보안팀 막내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데요. 이거 밖에서 해킹한 게 아니에요. 옆에 앉아있던 선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접속 기록 보세요. 바깥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팀장이 의자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와 글자들이 화면에 빼곡했습니다. 그럼 뭐란 말이야? 누군가 회사 안에서 바이러스를 심은 것 같습니다. 보안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해? 여기 시간 기록 보세요.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간 기록이 있어요. 막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이었습니다. 관리자 권한이면 회사 사람이란 얘기잖아. 선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컴퓨터 주소 찾아봐. 어디서 접속했는지 확인해. 막내의 손이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내가 화면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층. 전략기획실입니다. 뭐? 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컴퓨터에서 접속했습니다. 오상혁 실장님. 막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팀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지금 회장님께 보고해야 돼. 이 시간에요? 이건 기다릴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30분 뒤 7층 회장실이었습니다. 회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넥타이도 안 맨 채 셔츠만 입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부랴부랴 나온 모습이었죠.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범인을 찾았습니다. 누군데? 오상혁, 전략기획실장입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명확합니다. 실장님 컴퓨터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바이러스를 심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확실한 거야? 네. 증거가 확실합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상혁도 눈치채서는 안 돼. 알겠어. 하지만 회장님, 지금 서버 복구가 먼저야. 증거를 더 찾아. 확실한 걸로. 조용히 움직여. 보안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복구부터 해.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처리한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보안팀은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상혁의 과거 기록을 뒤졌습니다. 출장 기록, 돈 쓴 내역, 이메일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상한데요. 오 실장님이 싱가포르를 왜 이렇게 자주 가요? 지난 1년간 7번이나 갔네. 업무 때문도 아닌데 말이죠. 몰래 녹음된 통화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외국말로 된 통화였습니다. 번역을 해봤습니다. 회사 넘기기, 시기, 준비. 말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보안 팀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해외 계좌도 추적했습니다. 몰래 만든 통장에서 큰 돈이 오갔던 흔적이 나왔습니다. 외국 회사와 접촉한 흔적이 있습니다. 보안 팀장이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명퇴 대상자 명단 좀 보세요. 보안 팀원이 2개의 문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명퇴 대상자 명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25년 전 서버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 명단이었습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김학수, 최재우, 윤영미, 장도영, 박지만. 5명의 이름이 두 문서에 모두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야.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서버를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파봐. 몰래 맺은 계약서 같은 것도 분명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 실장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도. 조심해서 움직여. 절대 들키지 마. 그날 오후 오상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들 수고 많아요. 조금만 버텨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7층 복도에서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복구 작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오상혁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곧 해결될 거야. 걱정 말게. 다행입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회장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하 보안실에는 오상혁을 비추는 감시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24시간 지켜보는 체제였습니다. 컴퓨터 접속 기록 계속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증거를 없애려고 하면 즉시 보고. 보안 팀원들이 교대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버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저놈을 처리한다. 중얼거린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흘렀습니다. IT팀은 밤낮 없이 서버를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코드를 입력하고 또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방법도 안 돼요. 백업 파일도 손상됐습니다. IT팀장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48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몰래 외부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밤늦게 회사로 왔습니다. 교수는 1시간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처음 만들 때 설계도가 있어야 해요. 설계도요? 네. 서버를 처음 만들 때 구조를 그린 자료요. 그게 없으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IT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IT팀 직원들이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창고였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료 찾아봐.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상자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2시간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폐기된 것 같은데요. 회사 규정상 15년 지난 문서는 다 버리거든요. 팀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빈 상자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서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인사팀 과장이 오래된 파일을 뒤졌습니다. 먼지 묻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여기 있네요. 총 5명입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5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학수, 최재우, 윤영미, 장도영, 박지만. IT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회사에 있나요? 네, 전부 있습니다. 근데, 인사팀 과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뭐죠? 이 사람들, 전부 명퇴 대상자입니다. IT 팀장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똑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들 불러요. 1시간 뒤 회의실에 4명이 모였습니다. 김학수, 최재우, 윤영미, 장도영. 모두 박지만의 입사 동기들이었습니다. IT 팀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25년 전 서버 프로젝트 하셨죠? 네. 그랬는데요. 김학수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당시 설계도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4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김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버렸는데요. 회사에서 오래된 자료는 폐기하라고 했잖아요. 최재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없어요. 20년도 더 된 일인데 누가 그걸 가지고 있겠어요. 윤영미와 장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다 버렸어요. IT 팀장은 책상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김학수가 뭔가 생각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박지만이는 어떻게 됐어? 박지만? 우리 동기. 같이 프로젝트 했던 사람. 그 친구도 이 명단에 있을 텐데. IT 팀장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박지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에 있나요? 있죠. 창고 옆자리에. 김학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IT 팀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모셔와요. 10분 뒤 김학수가 박지만의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지만아, 잠깐만. 박지만은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너 25년 전 서버 프로젝트 할 때 자료 가지고 있어? 박지만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료? 설계도 같은 거. 혹시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 박지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깐.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에 낡은 수첩이 잡혔습니다. 내 수첩. 중얼거리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동그랗게 말려 있었습니다. 박지만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25년 전 자기가 쓴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서버 구조를 그린 그림, 코드 메모, 주의사항들이 가득했습니다. 페이지마다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학수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야, 이거. 응. 이거 진짜야. 설계도가 다 있어. 김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이걸 25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박지만은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냥 버리지 못했어. 내가 직접 쓴 거라서. 김학수는 박지만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IT 팀장한테 가자. 2사람은 IT팀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김학수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거다, 이거야. IT팀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김학수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뭘요?
설계도요. 박지만 부장님 수첩에 초기 설계가 다 있습니다. IT 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지만에게 달려왔습니다. 부장님 보여주시겠습니까? 박지만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IT 팀장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설계도, 서버 구조, 코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거면 복구할 수 있어요. IT 팀장은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에게 연결했습니다. 회장님,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말인가? 네. 박지만 부장님이 25년 전 수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초기 설계가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회장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박 부장을 7층으로 모셔오게. 알겠습니다. IT 팀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지만을 돌아봤습니다. 부장님,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박지만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첩을 돌려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5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던 수첩이었습니다.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했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 겁니다. 박지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지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10분 뒤 회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만 부장님, 지금 7층으로 올라오시겠습니까? 여직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공손했습니다. 존댓말이 더 정중했습니다. 박지만은 낡은 수첩을 손에 쥐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갈 일이 없는 층이었습니다. 임원들만 다니는 곳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양복, 풀어진 넥타이, 지친 얼굴. 박지만은 넥타이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3층, 4층, 5층, 6층. 딩- 소리와 함께 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눈앞에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5층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비서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창고 옆자리에 있던 그 부장님. 어떻게 저 사람이? 박지만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육중한 나무문이었습니다. 손잡이도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박지만은 손을 들어 노크했습니다. 톡톡톡. 들어오세요. 안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만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가죽 소파, 큰 책상, 비싼 장식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책상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지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회장이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앉으시죠.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지만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감촉이었습니다. 창고 옆자리에 삐걱거리는 의자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아니, 박 부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지금 큰 위기입니다. 부장님도 아실 겁니다. 박지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IT팀에서 이틀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복구가 안 됩니다. 부장님의 수첩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지만은 손에 든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25년 된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지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회장이,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지금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박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이 바닥에 집혀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아니면 이 회사는 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지만은 멍하니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갑자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고 옆으로 쫓겨나던 날, 컴퓨터를 뜯어가던 IT팀 직원들, 구내 식당에서 자리가 없다고 하던 후배, 복도에서 들렸던 수군거림. 저 사람 아직도 안 나갔네. 점심을 혼자 먹던 구석 테이블, 명퇴 대상자 명단에 올라간 동기들, 아내에게 거짓말하던 밤, 10년 동안 쌓였던 모욕들이었습니다. 25년을 일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박지만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장이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만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든지. 첫째. 박지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 동기들을 명퇴 대상에서 빼주십시오. 김학수, 최재우, 윤영미, 장도영. 네 사람 모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박지만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5명을 원래 부서로 돌려주십시오. 제대로 된 자리로요. 알겠습니다. 셋째. 박지만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임원들이 전 직원 앞에서 저희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넷째. 박지만이 마지막 조건을 꺼냈습니다. 복구 작업은 제가 총괄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전적으로 부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박지만은 한참 동안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박지만이 말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박지만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만은 그 손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10년 전 자기 성과를 가로챘던 사람들을 지켜만 보던 손이었습니다. 창고 옆자리로 보낼 때도 침묵했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지만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만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악수하는 두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박지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비서들이 박지만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5층에 내렸습니다.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김학수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박지만은 수첩을 들어보였습니다. 시작한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학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응. 우리 5이 다시 모인다. 박지만은 창고 옆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만 덩그러니 놓인 책상이었습니다. 박지만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25년 전 자기가 쓴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린 목소리가 조용한 구석에 울렸습니다. 박지만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층에 특별 작업실이 마련됐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큰 테이블 위에 컴퓨터 5대가 놓였습니다. 벽면에는 큰 화면이 설치됐습니다. IT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지만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뒤이어 김학수, 최재우, 윤영미, 장도영이 들어왔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모인 5명이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박지만이 수첩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빼곡한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서버의 뼈대예요. 박지만의 손가락이 페이지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 최재우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가 밤샘으로 만들었잖아. 김학수가 대답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딱딱딱딱. 5명이 각자 화면을 보며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영미가 화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이 암호 코드. 당시엔 이렇게 안 했는데요. 박지만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거. 내가 나중에 바꿨어.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넘기다가 페이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여기 있어. 이 코드로 해봐. 윤영미가 수첩에 적힌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변했습니다. 됐어요. 작업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장도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데요. 하드웨어 구조가 달라졌어요. 25년 전 기계랑 지금 기계랑 연결 방식이 다른데. 박지만이 장도영 옆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원형 구조는 같아. 여기 이 부분만 우회하면 돼. 이렇게 해봐. 박지만이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코드를 몇 줄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쳤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성공이에요. 장도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박 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박지만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CCTV에서 이상한 게 포착됐습니다. 오상혁 실장이 작업실 감시 카메라를 끄려고 시도했어요. 박지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저희가 막았습니다. 실장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박지만이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야. 계속하자. 밤 9시가 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 종이컵이 쌓여갔습니다. 빈 도시락 통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5명 모두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커피 트레이를 들고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장이 커피를 나눠줬습니다. 박지만 앞에 커피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박지만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박지만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김학수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아, 눈이 안 떠져. 최재우도 하품을 했습니다. 윤영미는 목을 돌리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장도영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박지만만 여전히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더. 박지만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동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갑자기 화면 하나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화면도 켜졌습니다. 됐다. 최재우가 소리쳤습니다.
시스템이 살아나고 있어. 5명이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벽면에 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60%, 70%, 80%,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김학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숫자가 멈췄습니다. 80%. 성공이야. 80%까지 복구했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5명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25년 전처럼요. 그때 최재우가 화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화면에 이상한 파일이 보였습니다. 복구하면서 숨겨진 파일들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최재우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야, 이거. 바이러스 설치 경로야. 박지만이 달려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바이러스를 심었는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오상혁 실장. 김학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있어. 윤영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해외 계좌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오갔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장도영도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이거 회사 넘기는 계약서 아니야? 화면에 영어로 된 문서가 떴습니다. 회사 매각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오상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최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만은 급히 USB를 꺼냈습니다. 파일들을 전부 복사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 바로 보고해야 돼. 그리고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7시였습니다.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쳤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100% 됐다. 성공이야. 5명이 소리쳤습니다.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메인 서버가 재부팅됐습니다. 멈췄던 시스템이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류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출입 시스템도 정상화됐습니다. 회사 전체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IT 팀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됐습니까? 네. 100% 복구 완료했습니다. 박지만이 대답했습니다. IT 팀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박지만은 수첩을 들었습니다. 25년 된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이 작은 수첩이 회사를 살린 거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7층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긴급회의 소집이었습니다. 15명의 임원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오상혁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평소처럼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지만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노트북과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로 보안팀장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상혁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박지만이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앞쪽 벽에 화면이 떴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서버 복구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입니다. 박지만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컴퓨터 위치가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8일 새벽 3시 27분 7층 전략기획실장실 컴퓨터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바이러스가 설치됐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상혁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박지만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어두운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날짜 표시가 2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남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오상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오상혁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USB를 꽂았습니다. 뭔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10분 뒤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이게 바이러스를 씹는 장면입니다. 박지만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오상혁을 쳐다봤습니다. 오상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박지만이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해외 계좌에서 오상혁 실장명의 통장으로 총 50억 원이 이체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번에 걸쳐서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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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날짜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싱가포르에 있는 M&A 투자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박지만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열렸습니다. 영어로 된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회사 매각 계약서입니다. 오상혁 실장이 외국 회사와 몰래 맺은 겁니다. 회사를 헐값에 넘기기로 한 거죠. 계약서 맨 아래에 서명이 보였습니다. 오상혁. 날짜도 찍혀 있었습니다. 조건은 이랬습니다. 서버를 완전히 망가뜨려 회사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럼 외국 회사가 싸게 사들인다. 오상혁 실장은 중개 수수료로 100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박지만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회장이 탁자를 쳤습니다. 오 실장.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오상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해입니다. 이건 여기 당신 서명이 있습니다. 박지만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오상혁의 목소리가 더듬거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당신이 명퇴 대상자 명단도 직접 올렸죠. 서버를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없애려고요. 박지만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상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자가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오상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안팀, 저 사람을 지금 당장. 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상혁이 움직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로 달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쿵쿵 울렸습니다. 잡아! 보안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뒤를 쫓았습니다. 오상혁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에서 이미 잠가놨던 거였습니다.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한 층, 2층 내려갔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길을 막았습니다. 실장님, 안 됩니다. 오상혁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다른 보안 요원들이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상혁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30분 뒤 1층 로비였습니다. 경찰차가 회사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상혁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로비에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오상혁을 바라봤습니다. 오상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박지만도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오상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상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차 문이 열렸습니다. 오상혁이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었어. 회사를 넘기려고 했다면서요? 믿기지 않아. 다음 날 전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1층 대강당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에 회장이 섰습니다. 임원들이 옆에 줄지어 섰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과드립니다.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선 임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분이 회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분께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상 아래에 서 있던 박지만을 가리켰습니다. 박지만 부장님,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박지만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박지만 부장님께서 25년 된 수첩으로 서버를 되살려 주셨습니다. 부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문을 닫았을 겁니다. 회장이 박지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로 박지만 부장님을 상무로 승진시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년 전 박지만의 성과를 가로챘던 임원 3명도 단상에 섰습니다. 한 명씩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10년 전 부장님의 공로를 가로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명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지만은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김학수, 최재우, 윤영미, 장도영도 단상으로 불렸습니다. 이 네 분도 함께 회사를 구하셨습니다. 모두 원래 부서의 핵심 자리로 복귀합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지만은 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박지만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참았던 무언가가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회장이 박지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박지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지만은 창고 옆자리에서 짐을 쌌습니다. 종이박스에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25년 된 낡은 수첩도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김학수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와줄까? 고마워. 두 사람이 함께 박스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최재우, 윤영미, 장도영도 하나둘 왔습니다. 5명이 함께 짐을 쌌습니다. 25년 전처럼요. 드디어 여기서 나가는구나. 최재우가 창고 옆자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힘든 자리였지. 장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만은 책상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전화기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책상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던 구석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가자. 박지만이 박스를 들었습니다. 동료들도 박스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비서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지만의 새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큰 책상, 가죽 의자, 소파까지 있었습니다. 창문도 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와! 김학수가 감탄했습니다. 박지만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네. 윤영미가 말했습니다. 박지만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책상을 쓰다듬었습니다. 반들반들한 나무였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박지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박지만이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쟁반을 들고 밥을 담았습니다. 자리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무님,
저희랑 같이 드시죠? 영업팀 대리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박지만을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드셔야죠. 직원들이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박지만이 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상무님 덕분에 회사가 살았잖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박지만은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며칠 전 혼자 구석 테이블에서 먹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박지만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거실에서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만이 다가가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상무 승진하면서 받은 거예요. 밀린 수당이랑 성과급이요.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등록금 걱정 이제 안 해도 돼요. 아들 학원비도 보낼 수 있고요.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아내가 박지만을 꼭 안았습니다. 박지만도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박지만은 동기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포장마차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당이었죠. 5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졌습니다. 소주잔이 오갔습니다. 야, 우리 해냈다. 최재우가 소주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 명퇴 대상자에서 핵심 인력으로. 윤영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만이 덕분이지. 김학수가 박지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첩 버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장도영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박지만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5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짤랑 소리가 났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박지만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5명이 웃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동기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지만의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개편 회의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무님,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IT팀 과장이 물었습니다. 박지만이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보안도 강화하고요. 좋은 의견입니다. 과장이 메모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 박지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에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성일테크 전략기획실장 오상혁, 1심 징역 8년 구형. 작은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오상혁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지만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이 박지만을 불렀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지만이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회사를 더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박지만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손에 낡은 수첩이 잡혔습니다. 25년 된 수첩이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박지만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25년 전 자기가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성일테크 서버 구축 프로젝트. 1999년 3월. 젊은 시절의 필체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메모도 빼곡했습니다. 박지만은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시간들이 날 살렸네. 중얼거린 목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박지만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의자를 돌려 창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회사 전경이 보였습니다. 공장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가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지만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25년을 일했습니다. 10년을 모욕당했습니다. 창고 옆으로 쫓겨났습니다. 명퇴 대상자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박지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린 목소리가 창문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회사 건물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만의 새로운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지만은 미소 지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